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현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또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이렇게 또 매일같이 아침 뉴스 그리고 이렇게 또 유튜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요는 아니고요. 그냥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밑에 좋아요, 구독, 댓글 이렇게 또 해주시면 얼마나 또 감사드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강요는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부탁 한번 드려보면서 어쩌다 오늘도 미국에 있는 여러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또 이렇게 내놓고 있는지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먼저 알아보자고요. 먼저 여기 이 KTLA 여기 LA 근처에 있는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와,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 이제 메인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 LA에 있는 이제 118번이라고 프리웨이가 있거든요. 프리웨이에서 어제 어느 한 자동차에서 바퀴가 빠져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달리고 있었던 차량이 하늘로 치솟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시죠. 여기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어느 한 대시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블랙박스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프리웨이에서 이렇게 차량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기아 소울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픽업 트럭이 있잖아요. 이 픽업 트럭에서 갑자기 바퀴가 튀쳐나와가지고 이 기아 소울이 피하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그 바퀴를 밟고 올라가다 보니까 와, 이 차량이 와, 이거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듯 이렇게 프리웨이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들도 바퀴를 이 너트를 조이지 않습니까? 너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바퀴가 빠진다고 합니다. 정말 이 프리웨이에서는 항상 운전을 할 때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자동차 바퀴도 이렇게 잘 조이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그 옆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LA 웨스트 레이크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웨스트 레이크라고 하는 곳은 LA 다운타운이랑 그리고 한인타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곳이 LA 이 웨스트 레이크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길거리에서 어느 한 남성이 칼을 맞고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40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웨스트 레이크라는 곳이 뭐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이 다운타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동네이다 보니까 홈리스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칼을 맞고 이제 가슴에 이제 칼을 맞고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남성, 이렇게 사망한 남성은 홈리스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LA 다운타운이 요즘 들어가지고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특히 이 홈리스들 있지 않습니까? 홈리스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어난 다음부터 LA 다운타운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동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A 다운타운이나 뭐 한인타운도 좀 위험해요. 한인타운까지 지금 이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길 걸어갈 때는 말이죠. 웬만하면은 앞에 좀 홈리스 같은 사람이 보인다. 좀 이제 돌아가는 게 좋지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LA 타임즈로 본다고 하면은 LA 다운타운에 있는 이제 건물들 중에 LA 카운티가 소유를 하고 있는 이제 33개 정도의 건물이 있다고 하는데 이 건물이 지진에 좀 취약하다 검사를 해보니까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제발 LA에는 이 대지진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은행 위기로부터 어느 정도 조금씩 지금 진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은행 위기 다음의 위기는 바로 이 커머셜 빌딩들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커머셜 빌딩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 금리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어느 정도 좀 유지도 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또 웨어하우스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빌려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본다고 하면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상태에서 부담이 엄청나게 심하게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공실률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다음 경제 위기 뇌관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하나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어요. 이렇듯 항상 좀 위기의 경제 상황은 봉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독일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24시간 동안 노조가
총파업을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대중교통들 있지 않습니까? 뭐 버스나 기차나 뭐 비행기나 이런 대중교통들이 지금 뭐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독일에 있는 노조가 이 총파업을 하는 이유는 임금을 좀 올려달라. 아시다시피 지금 독일뿐만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하게 급격한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 오르는 것은 그거에 이렇게 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좀 살기가 빡빡하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이렇게 독일뿐만이겠습니까? 여기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이 근처에 있는 이 LA 교육구에서도 총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3일 동안 이렇게 또 총파업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독일에서도 힘들다. 좀 올려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여기 B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격한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 네타냐후 이 총리가 사법부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를 지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국방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시다시피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개의 행정 절차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어야지만 이제 힘을 잘 적절히 분배를 해가지고 이제 견제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총리가 사법부를 무력화한다고 하면은 자신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통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독재식으로 지금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도 지금 조금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이 푸틴 있지 않습니까? 푸틴 때문에 전 세계가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푸틴도 예전에 그 트럼프가 이렇게 독재적으로 미국이 짱이다라고 하면서 미국만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각국들에서 좀 보호적으로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독재로 이렇게 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그때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미국이 너무나 이기적인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도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게 말이나 되느냐, 사법부를 무력화시킨다고 하면은 그거 뭐 너가 뭐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한 시위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뭐 며칠째 시위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장관 있지 않습니까? 이 국방부 장관을 이 총리가 해임을 시켜버렸다고요. 아니 왜 나한테 반대하지? 이 사법부 내가 무력시킨다는데 왜 반대하지? 라고 하면서 해임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더 시위가 격화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노조에서도 뭐 다 시위에 나와가지고 뭐 마비 상태라고 하고 뭐 쌩 난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좀 전에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시위가 많이 일고 있으니까 이거 만약에 내 뜻대로 통과를 시켜버린다고 하면은,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버린다고 하면은 이것도 큰일 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은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 여름으로 이제 연기를 하겠다. 여름이라 봤자 이제 곧 아니니까 몇 달 뒤로 이렇게 또 연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 때문에 미국 백악관에서도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사법 개편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우려된다,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전 세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 거꾸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AP통신에서도 뭐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역대급으로 시위를 하고 있다. 그래도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다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총리가 사법부를 무력화시킨다고 하면은 지가 다 해먹을 거라는 것을 이제 뻔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다 나서가지고 시위를 하는 거죠. 한국도 아시다시피 뭐 촛불 행사나 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촛불 시위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대통령도 이렇게 또 끌어내린 적도 있고, 이렇듯 시민들이 깨어 있는다고 하면은 나라를 이렇게 똑바로 잘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이런 독재자들 있지 않습니까? 독재자들이 통치가 되는 그런 나라는 절대 없어져야 합니다. 독재가 있는 그런 나라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나라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싱가포르만 예외이고 그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99%는 다 굉장히 가난한 나라로 이렇게 또 전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투표도 잘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 같은 것들도 잘 봐야 하지 않나. 음모론 같은 거 빠지는 게 가장 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 이런 음모론들, 이런 거 다 가짜 아닙니까? 이런 것에 이제 또 빠진다고 하면은 정신도 거기에다 빠져 있고 거기에다가 또 돈까지 이렇게 또 쥐어주다 보니까 절대로 그런 사이비 같은 이런 음모론 같은 거에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런 음모론들을 굉장히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발 좀 깨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최면에 홀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말이죠. 그러면서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이스라엘에서 어마무시하게 큰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 네타냐후가 사법부를 이렇게 또 무력화시키려고 했다가 지금은 또 이제 여름으로 연기를 한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하다. 지금 이스라엘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뭐 다 거꾸로 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밑에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시시피 있지 않습니까? 미시시피가 얼마 전에 토네이도가 이렇게 또 지나가가지고 마을이 사라졌다. 이 시골 마을이었는데 마을이 사라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마을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큰 사진을 보시다시피 분명히 마을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을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3월 25일 이 사진을 본다고 하면은 마을이 사라졌죠. 엊그저께인가 이 토네이도가 이렇게 또 지나가면서 이 마을이 완전히 통째로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시시피에서 이 토네이도가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었을 때 어느 한 레스토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스토랑에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 토네이도가 이렇게 또 지나가다 보니까 이 레스토랑이 막 무너지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빨리 급하게 이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이 커머셜 냉장고 튼튼하잖아요. 거기로 8명 모두 다 거기로 이렇게 또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건물이 완전히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다 사라지고 냉장고만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 만약에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토네이도에 이렇게 휩쓸려 흘려가가지고 아마도 죽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 토네이도가 지나간 다음에 냉장고에서 나와가지고 8명이 다행히도 이제 별로 다치지 않고 잘 살아서 이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다고 해요. 딱 보니까 다 사라졌어. 레스토랑이 다 사라졌어.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이제 잠깐 있다가 나오니까. 야, 이 엄청나게 심했다고 합니다. 이 미시시피에서 토네이도 이 스톰이 지나갔었을 때 뭐 어마무시했다고 해요. 뭐 도시가 사라지고 시골 도시지만 도시가 사라지고 그리고 레스토랑도 뭐 다 날아가고 그때 엄청나게 급박했던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미시시피 토네이도 때문에 지금까지 한 25명, 26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미시시피가 완전히 초토화가 났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이 연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하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 이제 소폭 이렇게 또 상승세로 또 출발하고 있는데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마음을 놓은 채 이렇게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은행의 위기가 어느 정도 지금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중간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망한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다른 은행에다가 이제 팔려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옥션을 하고 있었는데 구매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또 구매자가 나와가지고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팔리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소폭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스닥 있지 않습니까? 기술주들은 아직은 이렇게 또 내려간 상태로 이렇게 또 있네요. 그러면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누가 이렇게 집어가느냐라고 이렇게 또 보니까 여기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퍼스트 시티즌 뱅크 있지 않습니까? 이 은행도 중소 은행이긴 한데 이 퍼스트 시티즌 뱅크에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를 하기로 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퍼스트 시티 은행 뱅크는 미국에서 단숨에 25위로 큰 은행이 됐다.
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퍼스트 시티즌 은행은 이 주식에 급격하게 또 오늘 올랐다고 하고, 이거 이외에도 미국에 있는 이런 중소은행들에 대한 위기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서 중소은행들에 대한 주식이 계속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월스트리트조널을 보시더라도 이 퍼스트 시티즌 은행에서 이 거의 대부분의 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지금 인수를 하기로 했다. 전부 다는 아니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large portion of 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지금 인수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 시위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여름으로 이렇게 또 연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위는 지금은 좀 급한 불은 껐지만 또 여름에 굉장히 또 심각한 시위가 또 올라오지 않을까라고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진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 이 사법부를 무력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모든 법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부에서 그냥 하고, 이거 또라이가 아닌가, 독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이코노미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에 있는 테크 기업들에서 AI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AI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투자를 계속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오픈 AI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서 챗 GPT를 지금 빙에다가 이렇게 또 접목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AI에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애플을 본다고 하면은 애플은 기업을 인수를 함으로 해가지고 AI를 이렇게 키우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테크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AI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에다가 지금 올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데 올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챗 GPT가 나온 지가 한 4개월, 5개월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챗 GPT의 발전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릅니다. 습득 속도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나온 이 챗 GPT 버전을 본다고 하면은 변호사 시험도 월등히 높은 점수로 패스를 했다고 하고, 그 밖에 수많은 시험들도 다 패스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코드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드 같은 것들도 그냥 쉽게 손쉽게 만든다고 해요. 나 이런 코드가 필요한데 좀 코드도 좀 짜줘라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코드를 짜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컴퓨터 사이언스도 없어지게 생겼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변호사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변호사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변호사를 만나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게 그렇게 비싼데, 그런데 이제는 챗 GPT한테 그냥 물어보면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챗 GPT가 변호사 시험을 굉장히 높은 점수로 상위 10% 안에 들 정도로 손쉽게 이렇게 통과를 하다 보니까 챗 GPT한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변호사처럼 대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도 지금 없어지게 생겼죠. 거기에다가 이 그래픽 디자이너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픽 디자이너들도 큰일 났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는 게 엄청나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적습니다.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려줘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대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이런 동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해줘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스켈레톤으로 그냥 뼈다귀로 졸라맨 있지 않습니까? 졸라맨 같이 그냥 뼈다귀로 이렇게 그려놓는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그려버려요.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락 같은 거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게임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표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려서 만든다고 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그런데 AI한테 그냥 부탁을 한다고 하면은 단 10분 만에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 버린다고 해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컴퓨터 그래픽 직업도 지금 뭐 없어질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뭐 난리 났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발전이 진짜
초단시간 만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직업들이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고요. 그리고 진짜 빠른 속도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발전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은 별로 없고 인공지능이 이제 거의 다 일을 하고,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이런 로봇들이 있지 않습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아니면은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나와가지고 인공지능이랑 접목이 된다. 와, 이거 끝난 게 아닌가. 이제 로봇들이 사람의 일까지 모두 다 해주고, 그리고 수많은 이 서비스직들, 그런 것들도 다 인공지능이 해주고, 야,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은 일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돈만 쓰는 소비 생활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요는 아니지만 좋아요, 구독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또 저는 계속 이렇게 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인공지능의 발전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눈에 보여가지고 또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미국에 한 20대 변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대학교에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로여 대학교에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여자라고 합니다. 20대라고 하는데 여자였는데 부모님의 이렇게 등살에 떠밀려가지고 변호사를 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갔지만 나랑은 별로 적성에 맞지 않았다. 그리고 이 변호사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돈도 좀 잘 벌지 않습니까? 돈도 잘 버는데, 그런데 이 20대 변호사가 얼굴이 조금 이쁘게 생겼나 봐요. 이쁘게 생겨가지고 이 여성이 SNS 서비스 굉장히 잘 하면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그런 거 잘 하면서, 그러면서 온리팬스라고 해가지고 좀 여성들이 이제 역캠 있지 않습니까? 좀 야하게 하고 정말 야한 거, 거의 이제 포르노식으로 야한 그런 거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온리팬즈를 이렇게 어카운트를 열어가지고 변호사를 그냥 때려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차피 지금 이 변호사를 본다고 하면은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거든요.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을 함과 동시에, 그리고 이 여성은 별로 이제 변호사도 자신의 적성에 안 맞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냥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벗는 게 더 적성에 맞았나 봐요. 어쨌든 온리팬즈를 이렇게 어카운트를 열어가지고 인기를 얻다 보니까 한 달에 변호사의 연봉을 벌더라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인플루엔서들 있지 않습니까? 좀 이쁘게 생긴 인플루엔서들, 그리고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좀 많이 야시시하게 입고 나오는 그런 여성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성분들이 온리팬스라고 해가지고 팬들만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이제 또 라이브 채팅 같은 거 이렇게 또 하는데 거기서 좀 굉장히 좀 야하게 옷 벗고 그러나 봐요. 한국에 또 역캠이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들어와서 이제 보고 싶다고 하면은 한 달에 얼마씩 내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멤버십을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미국에 있는 남성들이 온리팬즈에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이 여성들을 이제 벗는 그런 걸 또 굉장히 또 많이 본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변호사가 아니 한 달 만에 온리팬즈에서 이 변호사 연봉을 벌어 라고 하면서 변호사를 완전히 때려쳤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도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포춘 잡지 뉴스에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퍼스트 시티즌 은행에 이렇게 또 팔리게 됐다, 거의 대부분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제 은행에 대한 위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사라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뉴욕 타임즈에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시위가 아직 굉장히 심하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 CNBC에서도 퍼스트 시티즌 은행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를 하게 됐다. 그러면서 좀 스위트하게 좀 달콤한 제안을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해가지고 빨리 인수가 되어야지만 이 중소은행들에 대한 위기가 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오늘 미국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총리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가 지금 이 국민들로부터 시위를 엄청나게 세게 받아가지고 지금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급한 불은 껐지만 아마도 여름에 또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답답하고요. 그리고 이것의 불씨를 지핀 게 트럼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틱톡 있지 않습니까? 틱톡을 지금 퇴출을 시키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 풍선 그런 사건도 있어가지고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 동양인에 대한 혐오가 또다시 좀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중국 때문에 우리 동양인들, 이제 한국 사람들도 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보는 거죠. 동양 사람이라고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구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제발 좀 이 혐오 범죄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오클라호마주 있지 않습니까? 오클라호마주에서 지난 2021년도쯤에 어느 한 아이, 8살짜리 아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8살짜리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굉장히 왜소하고 그리고 빼짝 말랐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나가던 이 행인이 봐가지고, 이 동네 주민이죠. 동네 주민이 봐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이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쓰레기통 뒤지고 있냐라고 하니까 너무나 배고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또 디스크라이브를 한 것을 보니까 아이가 다 빼짝 말랐는데 이제 배만 이렇게 볼록 나왔었다. 아시죠? 이 아프리카에서 좀 배가 굉장히 많이 고픈 아이들, 좀 기아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본다고 하면은 다 빼짝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였다고 해요. 미국에서 말이죠. 8살인데도 불구하고 몸무게는 단 30파운드 밖에 되지 않았고, 키는 한 3피트 밖에 되지 않았다.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작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엄마를 바로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아동 방치 혐의로 체포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재판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재판 결과가 징역 30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주 잘 달게 받지 않았나, 죄를,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 엄마는 계속 변명을 했다고 하네요. 아이가 뭐 잘 먹지도 않는다. 아이를 뭐 나쁜 거 안 먹이려고 했다. 뭐 단 것만 먹으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뭐 과자만 줬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계속 변명을 했지만, 결국에는 아동 방치 혐의로 이렇게 재판에 이렇게 넘겨져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30년. 아주 고소하네요. 아주 고소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이 이제 연애를 할 거 아닙니까?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또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할 때 정치 성향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 성향에 대해 가지고 틀리다고 하면은 연애를 안 한다고 합니다. 연애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 성향에 올라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의 사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극단적인 정치 탓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극단적인 정치를 만든 장본인은 바로 트럼프죠. 트럼프는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가지고 다른 정당들은 전부 다 짓밟아 버리거든요. 다른 정당들은 다 악마예요. 다 악마고, 그런데 그렇게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밖에 되지 않거든요. 서로 싸운다고 하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이 서로 잘 감싸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트럼프가 계속 이 정치계에 남아있는다고 하면은 미국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해 보여요. 지금 미국을 완전히 둘로 쪼개놨습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둘로 쪼개놨어요. 서로 싸우고, 이 미국 내에서 서로 싸운다고 하면은 미국이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중국이 발전을 하고 러시아가 지금 뭐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고요. 트럼프, 뭐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있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되고, 어느 한 뭐 정당만 힘을 너무나 갖는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고인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나쁜 길로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정당이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는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제발 좀 트럼프 말고 다른 정치 거물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렇게 트럼프를 어마무시하게 지지를 하는 이런 공화당이 좀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가 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공화당 이 대선 후보로 디센티스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이 디센티스를 엄청나게 공세를 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예전에 이 플로리다 주지사를 나왔었을 때 이 디센티스가 자신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나 좀 지지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나를 지지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뭐 대선 후보로 지금 동등하게 올라온다고 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이제 지지도가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텍사스에 있는 이 웨이코 지역에서 대선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의 지지도가 이렇게 또 계속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면서 폭스 뉴스 있지 않습니까? 이 폭스 뉴스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런 뉴스들도 이제 조금 멀리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폭스 뉴스도 다시 트럼프를 재조명하면서 트럼프를 지금 조금씩 지지를 하고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2024년도에 이 공화당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자동차 없이는 생활이 가능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 이후로 자동차의 사용률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 제네레이션 Z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비용이 너무나 비싸다. 차량을 갖는 데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또 기름값이 또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웬만해서는 차량을 이렇게 갖지 않고 소유를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우버 같은 그런 거를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게 좀 더 훨씬 싸게 먹힌다라고 하면서 차를 소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이 차량 이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일리지, 연평균 마일리지가 굉장히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싸돌아다녀야지 이제 경제도 살고 비즈니스들도 계속 이제 성황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일이 계속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면은 뭐 경기가 계속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기름값도 좀 한몫하지 않았나, 사람들을 이게 자동차 안 타고 다니는 거에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뉴욕의 브루클린 있지 않습니까? 이 뉴욕시에 있는 이 브루클린에 있는 어느 한 도살장에서 소 있지 않습니까? 소가 도살을 당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또 탈출을 해가지고 이 브루클린 길거리를 막 싸돌아다녔다, 막 도망다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뭐 한동안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우 이 동네 주민들이 이 소를 붙잡아가지고 겨우 이 소로 인한 난동을 끝맺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이 소는 다시 도살장으로 끌려가지 않고 동물 단체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동물이 좀 불쌍하고 뭐 마음도 안 좋기도 한데, 그런데 또 소고기를 먹으면 또 왜 이렇게 맛있어?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콰도르를 본다고 하면은 에콰도르에서 폭우가 굉장히 심하게 났었고, 최근에요. 그리고 또 지진도 굉장히 또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뭐 산사태까지 이렇게 또 일어났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16명이나 사망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뭐 이런 이 자연재해로 전 세계가 계속해가지고 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을 본다고 하면은 인구가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전 세계의 인구가 2046년도에 88억 명, 이 88억 명의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급감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통계치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 통계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 전 세계 인구가 계속해서 늘 것으로 뭐 100억 명 이상도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안 낳고 있어요. 많이 안 낳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결혼하는 것들도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 인구는 2046년도 이후로는 좀 급감을 할 거라고 합니다. 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또 미래가 바뀔지 굉장히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AI가 발전을 하고 이 인구는 계속 급감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월드뱅크 있지 않습니까? 세계은행에서 이런 보고서를 또 내놨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오는 2030년도까지 이 연평균 성장률 있지 않습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2%대를 유지를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잃어버린 10년을 이렇게 맞이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선뜻한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의 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중소은행들로부터 시작이 된 이 은행 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 은행 위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좀 더 빨리 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섬찟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번 주를 본다고 하면은 도이치은행, 독일 은행이 좀 위험해가지고 주식이 한 9%가량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보니까 헤지펀드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헤지펀드사들의 공격 때문에 이 도이치은행이 이렇게 또 공격을 받아가지고 주식이 급감을 한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은행으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돼가지고 크레딧 스위스 은행까지 위기를 이렇게 또 맞게 되면서 이런 헤지 펀드사들에서 돈을 또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빅팀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크레딧 스위스 이후에 빅팀을 찾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도이치 은행이 조금 위태위태 보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공격을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을 이렇게 엄청나게 끌어내렸다고 하네요. 이 헤지 펀드사들이 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그런데 좀 굉장히 개 짜증나는 이런 짓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면서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탑 5 앱을 본다고 하면은 이 탑 5 앱 중에 4개가 중국산 앱이라고 합니다. 틱톡을 비롯해가지고 그 이외에 다른 앱들도 중국산 앱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중국산 앱들이 인기가 많느냐라고 이렇게 보니까, 중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미국보다 훨씬 더 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앱 같은 거 만드는 것들도 굉장히 미세하게 미국 사람들의 니즈를 맞춰가지고 조정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중국산 앱들의 인기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 틱톡을 비롯해가지고 티무라고 있죠. 테무라고도 하고 이 티무의 앱도 굉장히 인기도 많고, 그 밖에 이 텐센트에서 나온 이 동영상 찍는 그런 앱들도 인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탑 5 앱 중에 4개는 중국산 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틱톡 앱을 퇴출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탑 5개 앱 중에 4개가 중국산인데, 그 중에 하나 틱톡만 이렇게 퇴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그런 소리죠. 또 다른 중국 앱이 다시 치고 올라올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국산 앱들을 모두 다 퇴출을 시키느냐? 그렇게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지금 미국의 정부를 본다고 하면은 중국산 앱들을 전부 다 지금 퇴출을 시키려고 그런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틱톡을 이렇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AI를 동반을 한 그런 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앱들까지 해가지고 그냥 미국에서 이 중국산 앱들을 전부 다 퇴출을 시켜버리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 아시다시피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굉장히 폐쇄적이게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구글이나 유튜브나 그런 거 못 봐요. 이 국가 차원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불공평하죠. 미국에서는 이 미국산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중국에다가 이렇게 팔 수가 없고,
네, 그런데 중국에서는 지금 미국에다가 이렇게 앱 같은 거 엄청나게 뿌려대면서 공략을 하고 있고 굉장히 불공평하죠. 예, 뭐 미국도 이렇게 중국산 앱 이렇게 막아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중국처럼. 예,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다가 이 부동산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싹 다 막아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예, 아시다시피 중국 사람들이 투기를 또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부동산들은 살 수가 없어요. 네, 전부 다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이고, 네, 제가 뭐 얇은 지식으로 이제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뭐 땅을 빌려주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뭐 100년을 빌려주나 뭐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은 어차피 국가 소유로 이렇게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이 중국의 부동산을 소유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엄청난 자본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부동산을 막 엄청나게 사 모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좀 미운 털이 전 세계로부터 이렇게 또 박힌 게 아닌가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중국 사람들이 좀 착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한 다음부터, 네,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를 했었을 때 44 빌리언 달러, 네, 440억 달러를 주고 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보는 거는 20 빌리언으로 이렇게 가치가 떨어졌다, 반 이상 떨어졌다 라고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직원들한테 주식을 이렇게 주면서 주식을 이제 계속 또 줄 거라고 합니다. 성과급에 맞춰가지고 주면서 앞으로 우리 트위터의 주식은 10배가량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포텐셜이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트위터들의 직원들 수를 본다고 하면은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를 했었을 때 7,500명 가량이 됐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2,000명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지금 잘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인원들로 트위터를 잘 굴려하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도 주고 성과급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이랑 디커플링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디커플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거의 없어요. 원래 없는데 기술을 훔쳐다가 계속 썼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에서 조금 위기다라고 하면서 디커플링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술을 자립을 하겠다. 그리고 중국을 더욱더 개방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신들도 좀 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중국이 조금 위태위태하겠네. 우리가 기술이 굉장히 많다고는 이렇게 듣겠지만 알고 보니까 다 남의 나라 기술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의 CEO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또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이렇게 또 가고, 애플의 팀 쿡도 가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중국을 아주 개방을 하겠다. 좀 더 와가지고 기술 좀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중국의 기술을 모두 다 자립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CTO라고 해가지고 치프 이제 테크놀로지 오피서라고 있습니다. 이 CT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암호화폐를 굉장히 많이 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CTO는 나와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암호화폐는 사회에 나와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이런 엔비디아의 뭐 칩이나 뭐 이런 그래픽 같은 것들은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AI를 이제 발전을 시키는 용도로 이렇게 써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AI에 엄청난 지금 투자가 여러 분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980년도 그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핸드폰 나오면서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또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이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과 동시에 또 엄청나게 또 바뀔 것 같습니다. 특이점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특이점이 지금 이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올 것 같아요. 이 인공지능이 나오고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나온다?
야, 그러면 진짜 우리들이 미래 세계로 가는 게 아닌가. 예전에 그 영화로만 봤던 그런 미래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또 뒤로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되돌아가는 것도 있으면서 지금 이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 상황을 또 잠깐 본다고 하면은 전쟁이 일어난 지가 1년하고도 32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이 대반격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와중에 이 독일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서는 이 레오파드 2 전차 최신식 전차 18대를 또 보내줬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하기에는 좀 무기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도 올 봄쯤에 우크라이나가 어느 시기로든지 또 대반격에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불안하네요. 그러면서 뉴욕 타임즈에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국제 이런 병사들이 가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는 사기꾼들이 또 그렇게 많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격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군대 경험도 별로 없으면서 이렇게 사기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군대 들어가가지고 이런 지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부금 같은 거를 모으거나 돈 같은 거를 모으고 튀거나 아니면은 이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로 망명을 가가지고 이런 이 우크라이나의 군대 실태를 이렇게 또 정보를 파는 그런 곳까지 있다고 하네요. 야, 이거 아주 그냥 썩어 빠진 놈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는 이제 거의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들 수도 거의 나오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사망자들 수도 지금은 뭐 거의 나오고 있잖아 가지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또 무의미하지 않나. 지금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도 이제 사용 안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중요한 것만 올라오면 얘기 드리고 이 통계치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70세 이상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좀 위험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잘 접종하시는 게 의사랑 잘 논의를 한 다음에 좋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